네, 정치여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노수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전용기 의원, 네.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앞두고서 재계 협조가 좀 절실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재계 달래기 행보로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반드시 달리기만을 위해서 하는 행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라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기업가들이 많았던 것이죠. 네. 그런 형벌들을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런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투자 유치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대통령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단순히 기업을 달래서 이 관세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내용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재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당정에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들을 여러 개 냈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3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췄던 법인세율도 다시 25%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임죄 적용 완화 같은 조치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명백한 기업 달래기라고 봐야겠죠. 방금 사회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반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배임죄의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에 충실하면 되는 걸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위배했을 때 배임죄의 대상이 확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기업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한미 협상에 있어서는 다시 기업인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다시 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기업을 달래기 위해서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배임죄를 완화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연 진짜 기업을 달래는 진정성이 있는 건지, 정말 기업을 증진시킬 그럴 생각 있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평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돈 벌어야 되는 그런 환경은 사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해서 다 함께 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투자를 유치시켜주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투자하는 부분들을 도와줘서 더 많이 벌게끔 하고 더 많이 사회에 기여를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기업 시장을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통해서 정상화하는 과정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일단 배임죄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 기소하는 등으로 인해서 위험 기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봐도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대통령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좀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배임죄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 개정의 일종의 후속 작업으로 볼 만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선 공약에서도 상법 개정과 함께 이 배임죄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지금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의 이 형법상 배임죄 조항의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원칙을 좀 명문화하는 방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는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어제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작심하고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면서 기업들을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현실 상황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다 죽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면 돈 때문입니다. 결국에. 돈을 아끼고자 노동자들이 조금 더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이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네. 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도 즉각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주문이었고 필요한 행동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우재준 의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회사 이름까지 콕 집어서 거명하면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다는 것, 실제 그 회사 입장에서 들으면 상당히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얘기일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겠죠. 우선 산업재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기업조차도 해당 근로자가 다치길 바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세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안전규정의 정비도 필요하고요. 장비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 또는 보험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는 동료 근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너무 기업의 책임이다. 기업이 악마화시키는 이런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도 이게 기업이 악마화시켰던 법이거든요.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기업주를 이제 사업주를 잡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건데 네. 이미 그런 식의 기업을 악마화시키는 형태의 산업재해 예방은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형태로 기업을 괴롭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업재해를 뭐 기업의 책임으로 몰겠다 이런 류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제가 더 네.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뭐 호우로 인해서 14명의 우리 국민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장이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업에 대해서는 네. 기업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네. 일단 기업한테만 책임을 너무 넘기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도 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과거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 예방 활동을 하지 못했던 구청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던 것,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당연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짓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정치인들만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 기업에게만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건 기업인이건 예방할 수 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박준호 논설위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소년 시절에 노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소년공으로 일할 때 네. 팔을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이 산업재해에 대한 그 기업들의 대응, 이런 문제점을 본인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행보를 봐도 최근에 이제 그 크게 그 우려를 빚었던 그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 철저히 엄단을 지시를 했고 또 25일에는 이제 SPC 삼립 본사를 직접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근로 체계 자체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ENC 사망 사고를 직접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그 언급이 나왔지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질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순수한 의도도 많이 반영이 됐지만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역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간의 그 중도 실용적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진보 전통 지지층의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또 그런 걸 의식해서 민주당 진보 지지층 본연의 요구에 좀 충실한 정책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꼭 사기업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우재진 의원.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그런 정서가 좀 배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 네, 사실 그래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론됐던 뭐 SPC라든지 네. 포스코 ENC라든지 바로 기업 대표가 시정 조치를 하고 바로 기업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네. 후속 조치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만 이 부분에서 부담감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이 이런 사망 산재 사고에 관련해서 본인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본인들도 언급되면 뭐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실
사실상 예방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히 사기업이라고 해서 거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탈피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줌으로써 예방 활동을 힘을 실을 수 있다면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거론한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자 박준호 논술위원 어제 국무회의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해 버렸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할 때 전 정부에서도 이제 모두 발언 정도를 이렇게 공개한 적은 그렇죠. 있었지만은 이렇게 비공개 부분, 그러니까 이 자세한 세부 논의 과정까지 모두 공개한 것은 사실상 역대 최초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게 국정의 투명성, 특히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는 명분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안이긴 한데 반면에 약간 이제 그 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게 역시 이제 민감한 논의 사안이 많은 뭐 국가 안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관료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개된 회의가 되다 보니까 이 국무위원 입장이나 담당 관료 입장에서는 좀 뭔가 소신적 발언이나 좀 부정적 보고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나라는 네. 우려도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생중계가 되면서 당장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목됐던 이제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표진이 아주 이제 공개 사과를 하면서 네. 바로 시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좀 이 운영상의 이제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지자체 시절부터 이렇게 회의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공개하시는 것을 오히려 즐기신다라고 네.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장관들이 아니거든요. 장관들은 본인이 방향성만 설정을 해주고 공무원들이 일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장관들이 지시를 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공무원들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오해 없고 조금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 국무회의가 뭐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그러니까 뭐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재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라는 게 그 성질상 매번 이렇게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뭐 이렇게 소통을 넓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